자, 우리 젠백스 주주 여러분들,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일단은 제가 뭐 제 채널에서 젠백스 영상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찍어 오면서 올해 3월 요때까지 이제 찍고 그 이후에 제가 찍지를 못했습니다. 네,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젠백스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? 그죠? 일단 3월만 하더라도 요렇게까지 올라왔었어요. 하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요렇게까지 올라왔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었던 이제 임상에 대한 또 결과값이 최근에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한가로 내리 꽂혔었죠. 그죠?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양대지수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수급을 흡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뭐 젠백스 차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영상을 실시간으로 뭐 매일같이 찍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SN경제연구소 회사 이름이고요. 네, 정보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브리핑도 이렇게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도 열심히 공유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매매에 대한 공략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. 자,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꼭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먼저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댓글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링크를 터치만 하시면 바로 이제 정보방으로 이동이 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 뭐 차트부터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러한 의견입니다. 이제 저점으로부터 이제 사실상 꾸준한 우상향의 어떤 추세가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. 그죠? 근데 자, 요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빗각이거든요. 저점 그리고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면서 여기서 쌍봉을 맞고 요렇게 빠져내려온 모습. 이제 전전일날 요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나오다가 이 지금 라인에서 저항 맞고 결국 빠졌다라는 거예요. 여기가 고점이니까 빗각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부분이고, 자, 이렇게 이제 어제 하한가까지 또 빠져 내려왔다가 오늘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고점으로부터 좀 이러한 하락 추세까지도 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요 라인을 터치하고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온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45,000원 선까지의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,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5만 원 선 여기까지는 일단 45,000원 선까지 반등을 보고 5만 원 선까지 단기적인 상승까지도 일단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. 그러면 이제 요 추세 안에서 사실 이제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하락 추세. 그래서 일단 저점을 35,000원까지는 한번 또 잡아 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.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하한가 맞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36,100원 선까지 빠져 내려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5,000원까지도 하단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던지, 이 위쪽에서 또 매수했다가 물려 계신 분들 또 추가 매수 또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평단가를 또 낮춰야 되니까. 그죠? 그래서 일단 35,000원 선까지 조정을 한번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, 아무쪼록 이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보방에 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이제 이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논란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.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진행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역시도 차질이 어,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결국은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, 진행성 핵상마비, 뭐 PSP라고도 하죠. 이 큐어 PSP와의 어떤 또 협력,
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가 됐었고 작년 10월이었나요?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선대인 연구소장인가? 그 또 200억 규모의 또 투자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던 네,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R&D 임상 연구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값이 주가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주요 지표들이 모두 유의성을 미달한 좀 요런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하한가로 직행해버리는 네,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 모두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네,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한가를 갔지만 다시금 그래도 진정이 되고 네,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또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젠백스 되겠습니다.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임상 시험의 1차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안전성 여기에서 모든 용량의 투약군에서 위약군 대비 안정성과 내약성을 일단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. 추가적인 뭐 대표적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발생하지 않았고 다양한 안전성 지표를 통해서 임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1차 평가 지표로 환자 인지 기능 변화를 측정하는 요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 이상에서는 이 중증 장애 점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면서 이 위약 대조군 대비 인지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삶의 질 설문지에서도 개선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GV1001의 임상 3상으로의 어떤 진행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, 충분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다만 이번 뭐 에이다스 뭐 요 코지 11 인지 기능 평가에서 위약 대조군이 기존에 알려진 병 진행 속도보다 너무 완만하게 나빠진 경과를 취한 점은 투약군의 유효성 평가를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해요. 그래서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젠백스는 또 이 알츠하이머병 분야 세계적 석학 필립 쉘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인지와 기능이란 두 가지 축에서 각각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. 초기부터 말기를 아우르는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? 걱정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국내외 자문단과의 이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 3상 임상 시험을 차질 없이 네,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사실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뭐 암, 뭐 심장 질환, 뭐 퇴행성 관절 질환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크게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뭐 치매, 알츠하이머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. 결국은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이고 지금도 역시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. 대체가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명확한 지금 방법이 사실 없는 네,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뭐 예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게 안 찾아오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.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치료가 돼야 하는 네,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. 그래서 GV1001 뭐 대표적인 또 예시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또 레켐비라고 하는 또 약물이 있겠죠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꾸준히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번 뭐 임상에 대한 뭐 결과값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GV1001의 성공이 결국 이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치료의 새로운 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뭐 HLB를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LB도 마찬가지죠. 이 면역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FDA 승인
임상에서는 결과값을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값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 엄청난 또 상승이 나오고 불발됐을 때 또 이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면서 상승하고 다시 한번 불발되면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젠백스 역시도요.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이 GV1001에 대한 임상에 대한 성공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성공에 대한 결과값을 토대로 한 FDA 승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작년 요때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좀 찍어 드려 왔었는데 다시 이제 좀 제자리로 왔네요. 3월에 이제 마지막에 찍었을 당시에 주가로 다시 한번 또 돌아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제 하가 직행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딱 5%만 딱 나왔어요. 그래서 35,000원까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5일선, 11선, 21선 수렴이 되어 있는 요 45,000원 선까지 단기 반등 보고요. 돌파 나오면 일단 5만원 선까지 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